평범한 고등학생인 주인공의 하루는 언제나 시끄러운 알람 소리 대신 특별한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천장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오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오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의 뺨을 살며시 찌르며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바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아카리에 의해 깨지고 맙니다. 아카리는 시오가 또 먼저 주인공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질투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냅니다. 학교 최고의 미소녀 2명이 아침부터 자신의 방에서 싸우는 광경은 주인공에게는 익숙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시오는 여유로운 태도로 아카리를 무시하며 주인공을 위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꺼내 보입니다. 이에 질세라 아카리도 자신이 아침 일찍 편의점에서 사온 기간 한정 샌드위치를 내밀며 대항합니다. 양손에 각기 다른 음식을 든 소꿉친구들 사이에서 주인공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주인공은 결국 두 가지 아침 식사를 모두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봄바람과 함께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등굣길에서도 두 소녀는 주인공의 양팔을 하나씩 꽉 껴안으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이 꽂히자 주인공은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오는 주인공의 팔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승리자의 미소를 아카리에게 지어 보입니다. 아카리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더 세게 주인공의 반대쪽 팔을 끌어당기며 투정을 부립니다. 이 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막역한 사이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오와 아카리는 학교 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이 왜 유독 평범하기 그지없는 주인공에게 집착하는지는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립니다. 교문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남학생들이 주인공을 향해 질투 어린 야유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고쳐 매주며 애정을 과시합니다. 그 광경을 본 아카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인공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며 뺏어둡니다. 교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인공의 에너지는 벌써 바닥이 나버릴 지경입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주인공은 짧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좌석에서 시오가 주인공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카리가 수업은 뒷전인 채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주인공에게 던질 타이밍을 노립니다. 툭 하고 책상 위에 떨어진 아카리의 쪽지에는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를 보낸 아카리의 손길을 시오가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인공은 몰랐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시오는 주인공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음 수업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카리는 시오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끼어듭니다. 교실 안에는 두 미소녀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반 친구들은 숨을 죽입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배가 아픈 척하며 양해를 구하고 교실을 빠져나옵니다. 복도로 나온 주인공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에 그가 그녀들에게 해주었던 작은 친절들이 지금의 폭발적인 애정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도 잠시,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주인공은 몸을 움츠립니다. 그것은 시오도 아카리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주인공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 시오와 아카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으로 학교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이 새로운 삼각아니 사각관계의 폭풍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과 후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주인공은 체육 비품을 정리하기 위해 홀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시오와 아카리가 도착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들어서자마자 두 소녀의 시선은 동시에 그에게 꽂히며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오는 팔짱을 낀 채 왜 아카리와 같이 있느냐며 주인공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카리 역시 지지 않고 주인공의 소매를 붙잡으며 자신과의 선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무거운 철제 창고 문이 굉음을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이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낡은 잠금 장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자 시오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인공의 등에 밀착했습니다. 아카리는 그런 시오의 행동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며 반대쪽 팔을 꽉 껴안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두 소녀의 온기에 주인공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는 낮은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는 오직 자신만을 봐달라며 속삭였습니다. 아카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며 주인공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열기는 세 사람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고 날카롭게 몰아갔습니다. 주인공은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휴대폰은 야속하게도 서비스 불통지역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창고 밖에서는 아무런 발소리도 들리지 않아 절망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시오가 무서움을 참으려는 듯 주인공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주인공은 떨고 있는 시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카리는 소외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실 두 소녀는 예전부터 서로가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소꿉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겨왔던 경쟁심이 오늘 이 좁은 공간에서 터져나오고 만 것입니다. 아카리는 결심한 듯 주인공에게 다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대답해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오 또한 지지 않고 그의 다른 쪽 손을 붙잡으며 자신의 진심을 먼저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이 뒷걸음질치다 쌓여있던 뜀틀에 걸려 넘어지며 세 사람이 함께 매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겹쳐진 자세와 서로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달빛이 창고 창문을 통해 들어와 소녀들의 상기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두 소녀의 눈빛에는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오는 손을 뻗어 주인공의 뺨을 어루만지며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카리는 한술 더 떠서 주인공의 목을 껴안으며 시오를 도발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창고 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박복도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학생회장 루나코였으며 그녀는 무언가 찾는 듯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서로에게 더욱 밀착했습니다. 루나코는 창고문 근처에서 멈춰 서더니 문고리를 천천히 돌려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심장은 요동치며 긴장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시오는 주인공의 귀에 대고 만약 루나코에게 들키면 우리 사이를 오해할 거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아카리는 오히려 들켜서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대담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루나코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낮게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고 매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아카리는 주인공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일 반드시 대답을 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오 역시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밤늦게 수위 아저씨에 의해 문이 열렸지만 그들 사이의 기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두 소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민 루나코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나코는 어젯밤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인공이 창고에 떨어뜨리고 온 물건이 들려 있었고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고 사건 이후 학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주인공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핑크빛 머리의 낯선 소녀가 주인공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나코로 어린 시절 해외로 떠났던 주인공의 세 번째 소꿉친구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오와 아카리의 눈에는 순식간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의 팔을 꽉 껴안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시오는 차가운 목소리로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을 경계하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아카리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루나코를 주인공에게서 떼어내려 시도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은 3명의 미소녀가 1명의 남자를 두고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루나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주인공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오는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카리는 그런 약속은 무효라며 자신도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3명의 소꿉친구는 결국 방과 후 옥상에서 단판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인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노을이 지는 학교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옥상 위에는 세 소녀가 각자의 진심을 가슴에 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오가 먼저 입을 열어 그녀가 오랜 시간 숨겨왔던 일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주인공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왜 매번 화를 냈는지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루나코 역시 장난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타국에서 오직 주인공과의 재회만을 꿈꾸며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세 명의 진심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주인공은 큰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옥상 위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시오였습니다. 주인공은 시오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카리와 루나코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오는 울먹이며 앞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려던 찰나 아카리가 다음엔 자기가 뺏어갈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루나코 또한 세컨드 자리라도 노리겠다며 다시 활기를 되찾아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길었던 소꿉친구들의 전쟁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오와 주인공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아카리와 루나코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오는 방해하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은 비록 시끄러운 일상이 계속되겠지만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하며 네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소꿉친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과 우정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이 네 사람이라면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을 지는 교실 창가에 놓인 두 개의 필통이 그들의 깊어진 사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진 결말과 함께 소꿉친구들의 길고 길었던 하렘 로맨스가 막을 내립니다.